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대가 계속 이제 이번에는 18강 하겠습니다. 그 차선의 이론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후생경제학 완전 끝내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정부 실패와 함께 이 차선의 이론도 정부 개입을 경고하는 이론이죠. 이건 특별히 이제 주장한 이 랭카스트, 립시 이런 사람. 랭카스트, 립시 등이 주장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지수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시장 실패로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지 않다. 이제 꼬피꼬피랍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 현 시장 실패입니다. 그럼 이제 경제가 최적이 되려면 두 개 다 충족이 돼야 된다 합시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고치면 이제 경제가 최적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차선가들이 아니고 전통 개입가들, 무조건 정부가 전통적으로 이제 개입을 주장하는 개입가들이죠. 전통 정부 개입가들은 여기 정부가 들어가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두 개 다 고치지 않고 두 개 다 고치면 이제 최적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고요. 근데 일부만 고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관여할 때 모든 시장 실패 요인을 싹 고치지는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개만 고칠 때, 일부만 고칠 때, 한 개만 고칠 때, 한 개만 이제 충족을 시킬 때 이 말이죠. 전통 개입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요 들어가서 한 개만 충족을 시키면 현재보다도 나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최적은 안 되지만은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거로 간다. 여기로 간다.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 그러니 들어가서 고치는 족족, 고치면 족족 더 경제는 나아진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전통 정부 개입가들인데 다다익선을 주장합니다. 다다익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보고 이 사람들은 두 개 다 안 된 현재가 제일 나쁘고요. 정부가 들어가서 한 개만 고치면 차선. 여기 차선이죠. 자기들은 한 개만 고치면 차선. 물론 두 개 다 고치면 최적.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최적, 차선, 제일 현 상태 제일 나쁜 거. 요게 이제 전통 개입가들의 주장이었는데 여기 이제 반기를 건 거죠. 차선가들이. 차선가들이 딱 이렇게 들어가서 정부가 개입해서 한 개만 고치면, 한 개만 충족시키면 더 나빠진다. 그죠? 일로 간다. 더 나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최적을 만들면 이거 맞는데 보통 이제 일부만 고치잖아. 정부가 들어가면. 일부만 고치면 다 안 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지게 있다. 그러니까 싹쓸이 고치지 못할 망정에는 현 상태가 차서이다. 괜히 일부만 고치면 더 나빠지게 돼 있다. 현 상태가 차서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현 두 개 다 안 된 게 차서이다. 물론 요거는 이제 최적이고요. 요거는 최적은 뭐 불변의 진리인데 보통 이제 정부가 들어갔을 때 일부만 고치잖아. 부분적으로 고쳐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일부만 고치면 두 개 다 안 되는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최적을 만들지 못할 때에는 안 들어가는 게 현 상태를 놔두는 게 차서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전통가들은 아니야. 고치는 족족 경제는 더 나아지게 돼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맞겠어요? 누가 맞겠냐면 둘 다 맞아요. 우리 이제 수적으로 보면은 뭐 이 다다익선의 논리가 맞죠. 이게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이게 차선, 이게 최적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안 되게 더 나을 수 있다. 괜히 일부만 고쳤을 때는 더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걸 자기 논문에서 완전히 증명을 하고 나왔어요. 논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논문이 나왔을 때 이 사람 코팡이 낍니다. 무슨 저린 소리 하냐. 다다익선의 논리도 모르냐.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딱 놀랍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완전히 증명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된 게 낫고요. 차선이고
괜히 일부만 고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사례는 안 들겠지만 그걸 증명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은 이 사람들이 경고를 한 거죠. 이럴 수도 있다. 무조건 다다익선의 논리만 주장하지 마라 이런 논리죠. 이 사람 틀렸다. 내가 무조건 맞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너희들처럼 이게 다다익선의 논리로 가는데 이렇지 않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현재는 이 두 주장의 입장을 다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현재도 이 전통 개입과대의 논리로 들어갑니다. 정부 일단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고치는데 예전에는 이제 들어가서 고치면 무조건 나아졌다고 앉아가 있는데 고치면 무조건 나아졌지 옛날보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항상 차선가들을 고려를 합니다. 차선가들의 주장을 항상 현재는 고려는 한다. 이게 분명히 고쳤을 때 옛날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고쳐놓고요. 옛날보다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반드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해가지고 더 나아졌다고 검증이 되면 나머지 이거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이것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를 고쳤는데 더 나빠졌다고 검증이 되면은 이 최적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책 철회시키는 그러한 뭐 이런 정책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이 차선가들의 주장을 항상 맞을 수 있다고 고려는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지수로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전통 계획가는 1, 2, 3. 차선가들은 여기 1, 요거 2, 요거 3 이렇게. 자, 뭐 이상으로 이제 정부 실패와 차선의 이론을 보면서 이제 전체 우리 후생경제학의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편을 달리 넘어갑니다. 이제 이 편으로 가서 공공재와 공공선택이로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 앞에 우리가 후생경제 약간 언급을 해드리는데 자, 큰 2편입니다. 2편. 1편이 이제 우리가 후생경제학이고요. 2편이 이제 공공재와 공공선택이론. 공공재는 앞에 약간 했지만 더 부가적인 보고 그다음 공공선택이론 처음 등장하죠. 자, 그 2편 이래가지고 이제 3장? 1장, 2장, 3장입니까? 뭐 3장이라 할까요? 번호는 안 틀리도 되죠. 그 후생경제학 1편의 후생경제학에 이제 1장의 재정학의, 2장의 후생경제학, 그다음에 3장 공공재론 이렇게 합시다. 공공재론 이렇게. 일단 이제 우리가 이 공공재의와 이제 의 종류, 뭐 이런 시장 실패 내용, 이런 거는 이미 앞에 후생경제학 파트에서 배웠죠. 이미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내용 똑같습니다. 공공재의 종류, 정의, 그 다음 종류, 시장 실패 내용 이런 거는 이제 앞에 후생경제학 파트에서 했습니다. 파트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새로 나온 2번 큰 공공재 최적 공급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재 최적 공급이론. 이 무슨 소리냐? 공공재는 최적 공급이 안 되지 않느냐? 시장에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론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유로서 무임승차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임승차. 그래서 무임승차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론을 위한 이론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론을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현실에서 최적 공급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위한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은 일단 이제 전제가 무임승차 없다는 가정하.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서 무임승차 없다. 없다. 즉 수요 진정한 표시, 수요 진정한 표시를 진정하게 표시한다는 없다는 가정하 나온 이론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죠. 사람들이 그 수요를 물어보면 그 비경합은 뭐 가게를 안 매기고 조세로 하면 되잖아요. 조세를 대신하면 되는데 이 무임승차 문제가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적 공급 이론은 이제 그냥 무임승차 없다. 수요를 국민들이 진정하게 표시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가정 이 전제 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이나 무임승차가 없다는 가정하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현실은 요거 때문에 안 되죠. 현실은 이제 수요 가수 표시되고 그래서 시장 실패인데 무임승차를 안 한다. 수요를 진정하게 표시한다. 이런 가정하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 알겠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론. 또 이제 이론을 또 이 분류를 해드리면 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 크게 분류를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이론을 4개를 나누는데요. 이론 정리를 해드리면 부분 균형 이론과 부분 균형 이론하고요. 일반 균형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균형 이론. 부분 균형 이론은 공공재 시장만 본 거죠. 공공재 시장만 보고 분석한 이론이고요. 여기에 이제 린달 이론하고요. 보웬 이론이 있고요. 린달, 보웬 이론이 있고 일반 균형 이론은 뭐 일반 균형 뭐 앞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공공재도 있고 사적재도 있다. 이제 두 개 같이 다루는 겁니다. 공공재와 사적재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최적 공급 이론을 낸 게 이제 일반 균형 이론인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엘슨 이론하고요. 머스그레이브 이론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단 린다라고 보웬도 비슷한 같은 이제 부분 이론 분류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공재 시장만 본 부분 균형 이론으로 린달 보웬 그럼 이게 차이가 뭔지 나중에 봐야 되고 이 공공재 사측재 다 고려하는 이제 일반 균형 이론에 이제 사무엘슨 이론과 머스그레이브 이론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데요. 단 사무엘슨 이론과 이제 머스그레이브 이론은 우리 책에도 없는데요. 그냥 머스그레이브 이론은 여기 특징만 사무엘슨 이론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무엘슨 이론하고 다른 거는 소득 분배 문제도 고려했다. 그냥 머스그레이브는 소득 분배 문제도 고려했다. 분배도 고려하여 일반 균형론적인 공공재 사측재 두 재와 최적 공급 이론을 내놨다. 그 정도 특징 이거는 분석할 필요는 없고 뭐 사무엘슨 이론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특징만 하나 두세요. 우리 주로 이제 사무엘슨 조건, 사무엘슨 이론만 일반 균형 이론으로 볼 것입니다. 린달, 보웬 이제 이거는 따로따로 이제 이 두 차이는 뭔가 이거 봐야 되겠죠. 네. 자, 여기 이제 이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린달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린달 이론. 첫째, 린달 이론. 우리 린달 이론은 자발적 교환 모델이라 합니다. 린달 부분 균형 이론의 제목을 큰 1번에 부분 균형 이론에 자, 이론들 이렇게 구분되죠. 또 이 모든 이론은 무임승차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요거는 수요를 진지하게 국민들이 표시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이론입니다. 부분 균형 이론의 이제 첫째 린달의 자발적 교환 이론입니다. 린달의 자발적 교환 이론.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델. 요 결론만 말씀. 그림은 뭐 참고로 하는데 린달의 자발적 교환 이론은 이거 결론이 공공재 최적량과 공공재만 본 이론이죠. 공공재 시장만 본 이론인데 공공재 최적량과 최적 비용 부담액이 아니라 비용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그 공공재가 만들어지면 그 비용의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모델입니다.
공공재 최적량과 비용 부담 비율입니다. 비용 부담 비율, 비용 부담액이 아니고요. 비용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모델이 린달 이론입니다. 그럼 보에는 공공재 최적량과 비용 부담액이 동시에 결정되고, 이거 차이, 이 두 이론의 또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림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린달은 공공재 최적량과 비용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 책에는 뭐 그림이 있다시피, 그림을 보시면, 자, 좌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공공재량이고요. 공공재량이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니까, 공공재가 하나 있고, 이제 소비자는 두 사람입니다. 공공재 하나와 이제 소비자 두 사람인데, 국민 두 사람인데, A라는 소비자가 있고요. B라는 소비자가 있어요. 여기 Y축이 이제 비용 부담 비율입니다. 비율. 비용 부담 비율. 그러니까, 여기 이제 0%, 10%, 20%, 50%, 뭐, 이 사람 입장에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 사람은 여기 원점이니까 0%, 10%, 20%, 30%, 40%, 50% 이렇게 되겠죠. 비용 부담 비율, 이 Y축은. 이건 이제 공공재량. 그래서 이 A한테 가가지고, 이 공공재 이런 도로라, 뭐 국방, 뭐 치안, 이런 공공재를 만들 것인데, 이 공공재량에 대해서 네가 만들어진다면 비용을 얼마 부담할, 비율을 얼마 부담할, 어차피 국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을 얼마 부담할 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 무임승차 안 하잖아. 자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공재가 이제 적으면 자기가 비용 부담을 많이 하려겠죠. 우리 수요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양이 많아지면 이제 가격이, 지불할 가격이 낮아지고, 양이 적으면 지불할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보면, A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기 이제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자기가 이제 공공재에 원하는 양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쭉 표시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다.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의 자기 수요 곡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B한테 가서 이 공공재 만들어지면 이제 비용 부담을 얼마 할 용의가 있나, 이만큼 만들어지면 나는 뭐 90% 하겠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는 뭐 10% 하겠다, 이렇게 이제 B도 이제 마음을 표시한다고 하냐. 그럼 이렇게 표시해, B가. 이렇게 표시해. B의 비용 부담 비율선이죠. 비용 부담 비율선. B는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 가격축이고, 여기 양축이니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허심탄회하게 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표시했잖아. 그러면 이게 서로 만나는 데 있죠, 여기. 서로 만나는 여기가 최적 공공재량이 되는 거죠. 공공재가 이만큼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비용 부담 비율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약에 이게 되면, 여기 60%죠. 60% 결정되면, 이게 만들어지면 뭐 이게 100원이다. 100원이면 이제 그 중에 40%는 A가 내고요. 60%는 B가 내는 거죠. 이게 100원이라면, 이거 만들어내는데 이제 총 비용이 100원이 소요된다면, 그 중에 A가 이제 40% 내는 거예요. 여기 60이니까. 여기 이 사람 입장에서 40이죠. 이 사람 입장에는 40이고, 이제 이 사람은 비용의 60%. 그러니까 100원 중에 A는 40원을 내고, B는 60원을 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Y축이 비용 부담 비율이 결정해요. 비율.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그림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결과만 이렇게 물어보죠. 예. 자, 그래서 린달의 이론은 공공재 최적량과 이 그림처럼 이 60%대 40%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고요. 보에는 이제 최적량과 비용 부담액이 결정된다.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보행 모형. 이번 보행 모형은 공공재 최적량과 비용 부담 비율이 아니라 액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최종 비용 부담 액이 동시에 결정된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 시장 그림입니다. 이게 공공재량이고요. 여기가 이제 공공재 가격 혹은 한계 편의 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수요 곡선 그대로 가격축이고, 이 공공재 시장 좌표입니다. 가격축, 생산량.
A라는 사람은 이제 수요를 제대로 표시했다는 가정이죠. A라는 사람의 수요가 이렇게 나온다. 한개 편익 혹은 수요 A.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B도 이렇게 B 한개 편익 B. 두 사람의 이제 진정한 수요가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럼 이걸 종으로 합하면, 자, 이게 종으로 합하는데 종축으로. 종으로 합하는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 하여튼 이걸 종으로 합하면 이 공공재 시장 수요가 됩니다. 이 종으로 합하면, 종축으로 이 두 개를 갖다 합하면 이게 시장 수요, 한개 편이 마켓이랄까, 마켓, 시장. 이게 공공재 시장 수요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공급인 한계 비용선이 있다. 물론 뭐 완벽한 비경합이 있는 국방 같은 거는 뭐 이 X축, MC가 제로니까 뭐 MC가 제로겠지만 X축이 MC겠지만 일반적인 공공재는 뭐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공공재 한계 비용 공급 곡선입니다. 이 공곡선, 한계 비용선. 그럼 이게 시장 수요선, 이게 시장 공급 곡선, 여기 이제 시장 균형이죠. 여기서 결정돼. 이게 이제 공공재 최적량이죠. 그리고 공공재가 이 최적인 이 진정한 수요니까 무임승차 안 하고요. 실제로는 이 두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마음보다는 표시를 적게 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게 표시된 거에 의하면 현 시장에서는 가소 생산되는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그랬고요. 이제 수요가 진정하게 수요가 표시됐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진정한 수요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공급곡선하고 만나 여기가 이제 최적량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이 양이 만들어지면 나는 이 가격 내겠다. PA한테는 이 가격 물리면 되고 PB한테는 이 가격 내겠다 했으니까 PB한테 이 가격 물리면 됩니다. 하나당 가격이 이제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돈 자기가 내겠다고 했잖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걷어내면 뭐 조세든 이렇게 돈을 걷어내면 이 두 돈을 합치면 이 공공재 생산 한계 비용과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량과 비용 부담액이 바로 이 가격이 바로 결정되어 버리죠. 이 가격은 우리 하나당이고 전체 부담액은 요 Q를 곱하면 되겠죠. 면적을 구하면 전체 부담액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사적제도 이게 보면 요 가격이고 Q고 이건 하나당 가격이고 전체 지출액은 요 면적 곱하기 면적이죠. 전체 지출액은. 그러니까 면적은 전체 부담액이고요. 높이는 하나당 가격. A가 무는 하나당 가격, B가 무는 하나당 가격. 면적은 전체 부담액. 그래서 이거 이제 린달이랑하고 비슷한데 이 비용 부담액이 동시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행 모형은. 자, 이렇게 이제 보행 모형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일반 균형 모델인 사물선 모형으로 가겠습니다. 사물선 모형. 일반 균형 모델에 가기 전에 사물선 모형에 가기 전에요. 요거 보행 모형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빌려와가지고 사물선 모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보행 모형을 이 수학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공공재는 이 각자의 수요를, 시장 수요는 각 소비자의 수요를 종축을 합해요. 종축, 주어진 양에 대해서 이 사람 느끼는 편익을 가지고 이렇게 합칩니다. 그러면 요 공공재 시장 수요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한계 편익, A라는 사람의 공공재 한계 편익, 요 한계 편익. 그 다음에 B의 한계 편익, 더하게 되는 거죠. 마지널 베너핏, B의 공공재 한계 편익. 합친 것이, 그럼 이거 합치면 시장 수요가 되는 것이다. 시장의 한계 편익이 됩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 그거 이제 공공재 한계 비용과 같아지죠. MC, 공공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균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보행 조건이죠. 보행 조건.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걸 이제 보행한테 가가지고 사물선이 이제 힘이 세니까 사물선이 더 유명한 경제학자는 보행한테 가가지고 너 쓰겠다. 근데 요 이론 내한테 좀 빌리달라.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더 이제 일반 균형 이론을 제창을 하는데요. 하여튼 요거 보행 조건, 요게 보행 조건이고 요 그림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림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 부담액이 결정된다. 공공재 체증량과.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물선 모형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 시장 수요 있잖아요. 이제 사물선은 공공재와 사적재를 동시에 고려한 일반 균형 모델을 제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재도 이제 봐야 됩니다. 시장 수요 곡선 도출이 우리가 사적재는 어떻게 도출하고 공공재는 여기서 약간 이야기했지만 왜 종출 합하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수학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경제학 보론으로 보고 이제 사물선 조건을 보현 이론은 이미 이야기해드렸죠. 이 조건 알아두시고요. 경제학 보론으로 이제 사적재와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 도출 방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적재와 공공재의 시장 수요 도출 방식. 경제학 보론으로 사적재와 공공재의 시장 수요, 사회적 수요를 하기도 하고 시장 수요 도출 방식. 그 사적재는 이제 시장 수요가 사적재는 우리 경합성 때문이죠. 경합성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횡축으로 합합니다. 개별 수요를 횡축이라는 것은 이제 Q축으로 수요량축으로 합산하는 거죠. 경합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이제 붕어빵이라고 했을 때, 여기 붕어빵입니다. 그 A라는 사람의 수요가 이렇게 한 개 편익 A가 있고요. B라는 사람의 이렇게 한 개 편익이 있다, 수요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격이 100원에서, 이 사람은 QA량 2개, 이 사람은 100원에, 시장의 가격이 만약 100원이라면 이 사람은 QB량 3개, 이렇게 수요한다면, 시장 수요는 100원에서 5개잖아요. 이 사람 먹는 붕어빵과 이 사람 먹는 붕어빵이 서로 다른 붕어빵이잖아요. 경합성 때문에. 시장 수요는 이렇게 이제 100원에 5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2개고요. 이게 이제 100원에 3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 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수요를 이렇게 횡축으로 이렇게 합해야 됩니다. 횡축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수요량축으로. 서로 다른 수요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5개, QA량 플러스 QB량 2개 플러스 3개, 총 5개가 되는 거죠. 100원에는 시장의 수요량은 총 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제 경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우리가 안 나오겠지만, 공공재는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 마켓이고요. 여기 이제 공공재, 이 사적재 공급곡선이 MC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시장 균형이죠. 시장 균형이고, 이제 붕어빵 시장 가격은 100원이고 둘 다 100원을 똑같이 내죠. 그러니까 총 5개가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A가 먹고 3개는 B가 먹죠.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사측제의 경우입니다. 그럼 사측제의 경우를 이제 이 시장 균형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사물선 조건에 필요한 거니까. 사측제는 이렇게 옆으로 합하기 때문에 시장 균형을 아까 보행 조건처럼 표시한다면 한 개 편익 A라는 사람의 사적재 한 개 편익 이꼴 요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100원. 이 소비량이 서로 다른 붕어빵을 먹는 것 뿐이지 이 높이는 100원, 한 개 편익도 100원, 한 개 편익도 100원 다 똑같이 낸다. 한 개 비용도 100원이죠. 이 붕어빵 한 개 비용도 100원, 이 높이가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 소비량이 서로 다른 소비량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개 편익 B라는 사람의 사적재 한 개 편익 이꼴 한 개 비용 사적재 이런 조건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사적재의 시장 균형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재는요. 자, 공공재는 요거 기억해 두시고 공공재는 이거는 계산 문제도 우리 나오는데 공공재는 우리 재정학 내용이니까 공공재는 반드시 비경합 때문입니다. 비배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비배제와는 무관한 겁니다. 비경합 때문에 개별 수요를 종축으로 합한다. 개별 소비 수요를 종축이란 P축 혹은 한계 편익축으로 합산시킵니다. 공공적인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강의라고 가요. 제가 강의를 10개를 생산하고 있다. Q.
두 사람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의 한계 편입, B라는 사람의 강의에 대한 수요, B. 둘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답니다. 그럼 10개를 제가 강의를 생산하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걸 듣잖아요. 제가 이 두 사람이 강의 듣는 데에서 제가 강의를 20개 해야 됩니까? 20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강의를 10개를 생산하는데 뭐 10시간이 뭐 10분이든 이걸 강의인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이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붕어빵처럼 이게 2개 먹고 3개 먹는다, 총 5개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옆으로 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양을 둘이가 동시에 소비하니까 이걸 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동일하게 두고요. 느끼는 편익은 이렇게 다르죠. 두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편익은 다르니까 이게 편익축, 가격축, 한계 편익축이거든요. 이렇게 종으로 합해줘야 됩니다. 종으로 합해야 이게 시장 수요가 되는 거죠. 이게 한계 편익, 마켓.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계산 문제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P축, 한계 편익축으로 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방정식을 이렇게 사측제하고 공공재 시장 수요를 Q로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고요. P 혹은 한계 편익축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종축 변수고 Q는 행축 변수인데 사측제 같으면 Q로 정리해서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되지만 사측제는 Q로 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P축으로, 한계 편익축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공연의 계산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유 알아두시고요. 이건 말로도 나옵니다. 비경합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경합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경합 때문에 행축을 합하고 사측제는. 이 공공연은 비경합 때문에 개별수를 종축하게 합니다. 그 비배제 때문이 아닙니다. 비배제 때문이 아니고요. 무임 성체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종으로 합하는 거는 비경합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나오면 이 공공재는 우리가 어차피 공공재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수요를 표시할 때 Q로 QA는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PA는 혹은 한계 편익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변수를 어차피 이제 Y축 변수가 P고 X축 변수가 Q잖아요. 그래서 이 사측제야 Q로 이 정리된 상태에서 두 사람의 수요를 합해야 되지만 이 공공재는 반드시 P축 혹은 한계 편익축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PB 그런 식으로 합해야 됩니다. 종축을 합한다는 거 계산 문제 또 알아두시고. 그럼 요 이제 우리가 이게 보행 모형 아닙니까? 보행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공재 한계 비용에서 앞에 보행 조건이 나왔죠. 그럼 요거 이제 이거는 사측제 시장 균형의 조건이고요. 보행한테 이제 사물선이 그 조건을 빌려왔다 했죠. 보행 조건은 이거였죠. 보행 조건은 아까 이게 보행 모델인데 이게 보행 조건은 이렇게 했죠. 공공재 시장 균형은 이렇죠. 보행 조건이 MBA라는 사람의 플러스 MBB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이 합친 것이 공공재 한계 비용과 같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공공재 시장의 균형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행 조건이고 사측제 이걸 동시에 고려하면 이거 사측제는 이꼴이죠. 사측제는 MBA의 사측제 한계 편이 이꼴 MBB의 사측제 한계 편이 이꼴 MC 사측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이제 사물선 이론인데요. 요 식에다가 이걸 분모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요 동일액이니까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나눠줘도 됩니다. 분모로. 이건 분자, 이 분모 값으로 이렇게 똑같은 액수니까 이거는 다 이렇게 좌우변에 이렇게 나눠줘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모로 나눠주면요. 이게 분모고 이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 이건 다 동일이니까 다 나눠줘도 똑같아요. 그럼 요 식이 나왔죠. 분수가 나왔죠. 이게 A라는 사람의 공공재와 사측제 간의 한계 편익의 비율, 한계 효용의 비율이니까 이건 뭐냐? 우리 한계 효용의 비율은 앞에서 있죠. 한계 효용의 비율은 한계 대체율이죠. 그래서 요 분수식이 A라는 사람의 그 공공재와 사측제 간의 A라는 사람의 공공재와 사측제가 한계 대체율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는 이꼴이지만 플러스 그대로 내려옵니다. 플러스. 요 분수는 이제 B라는 사람의 두 지하에 대한 한계용의 비율이니까 MRS 한계대체율, B라는 사람의 공공재 사측제에 대한 한계대체율은 한계 비용의 비율, 두 지하의 한계 비용의 비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죠. 한계 변환율.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한계 변환율 배웠잖아요. 한계 변환율 이 조건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을 합한 것이 한계 변환율과 같아. 이게 사무엘슨 조건입니다. 이게 사무엘슨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균형 모델,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J, YJ를 만들고 A와 B가 사는 나라 일반 균형 모델인데, 단 X는 공공재고요. Y는 사측재. 이거는 붕어빵이고, X는 국방, 공공재고. 하나는 공공재, 하나는 사측재인 이런 일반 균형 모델의 파레토 최적 생산과 소비의 일반 균형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특징이죠, 이거. 근데 우리가 앞에 이제 후생경제학에서 다뤘듯이 이 모델 있잖아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Y를 만들고, XY 다 사측제입니다. 두 개 다 사측제인 이런 모델에 파레토 최적 생산과 소비 조건이, 그 앞에 우리 후생경제학 두 개 다 사측제인 경우에 그 일반 균형 조건이 이제 MRS-A 이꼴, MRS-B 이꼴, MRT였죠. 기억나시죠? 이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한계가 공공재가 바뀌면, 일반 균형 모델은 맞는데 하나 공공재가 바뀌면 MRS-A 플러스 MRS-B 이꼴 MRT가 됩니다. 플러스. 이 지는지는 요 보행 조건이죠. 종으로 합하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한계편을 합친 것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 이거 보행 조건과 사물 조건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걸 기초로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는 부분 균형 모델이고요. 일반 균형 모델이라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이게 최적 공급 이론 다 끝냈습니다. 이제 수요가 제대로 표시되는 가정하에 나온 이론을 위한 이론, 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을 끝냈고요. 다음에 이제 무임 성차 문제, 그런 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